그러면 임대차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문제가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양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먼저 교환을 잠깐 설명을 해요. 교환이요. 교환은 뭐냐면, 교환계약은요, 낙성 분료식이죠. 분료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알겠죠? 교환계약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요, 교환계약을 절대로 무슨 계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물계약. 그러면 큰일 나. 요물계약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상계약이죠. 유상이니까요, 유상계약에 관한 것이 모두가 있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 관한 거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동시 이행 항변권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계약도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여기서 뭐가 있죠? 계약금이 있죠. 계약금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 매매 대금이 있죠. 매매 대금, 매매에 관한 것이죠. 매매 대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계약 비용이라든가, 또는요, 뭐가 있죠? 담보 책임이라든가, 담보 책임.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이런 것들이 있죠. 해제권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환계약도 다 있어요. 원래는 어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매매 계약에 있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에 있는 것이 유상계약에서 교환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이 있고요. 매매 대금, 매매 대금하고 비슷한 게 뭐죠? 바로 보충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환이라는 것이 뭐죠?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빼고 나머지 재산권을 뭐라 한다? 그것을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요, 매매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환하고를 비교하자, 이 말이죠.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죠? 매매는 이 갑이죠. 갑이요, 여기 을하고요, 을하고 있으면 이게 5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돈으로 5억을 주는 거, 반대급부로. 이것을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5억을 다 주는 거. 그런데 여기 교환은요, 이 사람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5억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을이요, 을의 토지가요, 4억짜리예요. 4억짜리를 맞바꾸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한다? 보충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충금 1억을 이렇게 더 얹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금전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전을 줘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매매는 100% 돈으로 주는 걸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를 주면서 부족한 것만 채워주잖아요. 이것을 보충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교환으로 보는 거예요. 뭐죠? 그랬죠? 그런데 이 보충금은 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예요? 물권. 이런 물권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 있죠. 그 다음에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알겠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식하고 물권의 소유권을 맞바꾸는 거, 그것도 뭐가 된다?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재산권이 아닌 것이 있어. 아닌 것 뭐가 있다? 여기 이 일을 완성할 의무. 그러면 이 일을 완성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급에 해당하는 도급이에요. 알겠죠? 도급.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무제공은요, 노무제공은 이것은 고용이에요. 고용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죠? 교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교환에도 저기 보면 담보책임, 해적권, 항변권, 위험부담이 있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요, 토지에다가요, 그럼 여기다가요, 보충금으로 1억을 얹어서 여기서 둘이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요, 이 을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언제 해줘요?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이 갑은요, 을한테 등기를 했어요. 을로부터 토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1억 보충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갑은 을과의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건물이 제3자의 방화에 의해서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위험 부담. 알았죠? 그래서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의리요 갑의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넘겨받아서 비 오는다 보니까 비가 샌 거예요. 그럼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이렇게.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환은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는데요. 전부 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교환에서 전부 다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사례 문제. 알겠죠? 그래서 교환에 관한 사례 문제를 보면 여러분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런데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만 찾으면 돼.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찾으면 돼. 하나는 위험부담, 동시환매권, 그 다음에 담보책임, 계약의 해적권. 이것만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부터요.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봐. 여러분,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원래 이러면 채권은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차는요, 임차인을 보호해. 임차인 보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이것을 편면적, 뭐로 됐다?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니까 대부분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 이것은 편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요. 법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유효.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무효가 돼. 알겠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 그런데요, 이 임대차도 채권이니까 임의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임의 규정은 뭐다?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이것을 뭐란다?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요, 우리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그것을 임의 규정을 찾아라 이런 말이죠. 이 임의 규정은 뭐가 있다? 이것은 비용상환청권. 이때 비용은 필요비 상환청권하고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비용상환청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양도와 전대. 이게 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임차권 등기는 621조에 보면 임차권 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임차권 등기 이렇게요.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는 선불이다 후불이다? 후불이 원칙이거든요.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이 두 가지만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이건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임대차는 되게 간단한 게 임대인의 뭐하고 권리하고 의무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차임청권이 있어요. 다른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차임청구는 차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차임은요, 먼저 뭐가 원칙이다? 후급이 원칙인데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선불로 할 수 있다. 선불로 후급이 원칙이고요. 차임청구. 여기서 차임 증액청구. 증액. 여기 차임 감액청구 이렇게. 그래서 차임 증액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런데 차임 증액을 금지.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것은 유효가 돼. 차임 감액 좋은 거잖아요. 감액을 금지한다. 깎아주지 않는다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렇게. 차임 증액은 증액 금지는 이건 뭐죠? 유효. 감액 금지는 무효가 돼. 알겠죠? 이렇게. 차임. 그래서 우리는 차임을 또 뭐 할 수 있죠?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차임 증감 청구는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차임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임대인은 여기 의무가 있죠? 이 의무는 가장 중요하죠.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수선 의무는요, 우리가요, 통상의 수선이죠? 그럼 이 통상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할 수 있거나 수선하지 않더라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통상의 수선이라고 그래. 이것은 누가 한다? 그것은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임차인. 그 다음에 소규모. 소규모 수선은요, 원래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다? 대규모 수선. 이렇게.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누가 한다? 언제나 임대인이야. 언제나 임대인이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수선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수선 의무 이렇게. 알겠죠? 이걸 수선 의무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임차인. 여러분 임차인의 의무가 있죠.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임차인은 원상 복구 의무가 있어. 원상 복구요. 원상 복구 의무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해지가 됐어.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지가 됐어. 그래도 임차인은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임차인은 원상 복구 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어. 그래도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서 원상 복구를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은요 또 뭐가 있어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했다가 뭘 해야 돼? 인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불명이에요. 화재 원인이 불명. 그럼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돼. 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을.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임차인이요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고 자꾸 전기가 누적이 돼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 좀 수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누적으로 사고가 났어. 그것은 임대인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임대인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이렇게. 그래서 입증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 차임 지급,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알겠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요 임대인이 만약에 보존행위를 하죠. 보존행위라면 임차인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존행위라는 것은 비가 세니까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누군가가 제3자가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해. 또는 하자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지체 없이 임대인한테 통지해야 돼. 임대인한테 지체 없이. 알겠죠? 근데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럴 때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잘못 없이 뭐가 발생했다? 뭐죠? 손상이 됐어. 임차 목적물이 손상이 돼.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어. 임차인의 잘못 없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차임의 감액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해야 돼. 당연히 차임이 감액이 돼. 당연히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감액을 청구해야 돼. 그래야지 감액이 돼.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잘못 없이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죠. 그로 인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죠. 그럼 그 부분의 차임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을 못했어. 그러면 그 사용하지 못한 것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부를 사용하지 못해 그럼 전부를 지급을 거절하죠. 아시겠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특히 감액을 청구해야지 당연히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것은 이제 임차인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에 관한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 빼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임차인의 권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면 먼저 뭐냐면 존속기간을 봐. 존속기간에 대해서 최장 존속기간에 대해서 제한은 없어요. 옛날에는 20년이라고 했는데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존속기간은 만약에 이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없을 때는 여기 부동산하고 여기 동산이 달라. 건물 기타,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부동산의 경우는 만약에 임대인이 통지하죠? 임대인이 통지하면은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지하죠? 몇 개월? 1개월. 동산의 경우는 며칠? 5일이 지나면 없어져. 만약에 서로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해. 나가라고 할 수 있어. 해지 통고를 해. 그래서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동사는 5일인데 봐봐. 임대인이 통지했단 말은 임차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거죠? 임차인이 통지를 받았죠? 그 말은 6개월이에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단 말은 임차인이 통지를 했죠? 거의 1개월을 얘기해. 6, 1, 5. 이해됐죠 지금?
말은 무조건 읽으면 안 돼. 6개월, 1개월, 5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은 어떻게 하냐? 임대인이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됐는데 계속 사용을 해. 계속 사용.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돼.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 이때의 묵시적 갱신은 전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6개월, 1개월, 5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존속 기간에 관한 것이고, 이 존속 기간에 관한 특칙으로서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 보장한다? 2년. 상가는 최소한 몇 년 보장한다? 1년. 이건 특칙이 있어. 알겠죠?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항력이라는 거. 대항력 이렇게.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원칙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죠. 언제?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그래서 621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주택의 경우는 뭐라 하거나? 전입 신고를 하거나, 상가의 경우는 뭐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알겠죠?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토지는 또 달라. 토지는 뭐냐면 이렇게 갑의 토지를 을이 임차인 빌려가지고 임차인이 여기다 건물을 건축하죠.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 건물에다 보존 등기를 해. 보존 등기.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어디? 대지에 대한 임대차 등기로 봐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 건물을 짓고 3월 1일, 보존 등기를 4월 1일 하죠. 그러면 이 을하고 갑하고 임대차 등기도 4월 1일 날 한 것으로 봐.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병을 언제 바뀌었냐? 만약에 5월 1일 날 바뀌었다? 그러면 4월 1일 대항력이 있고 난 다음에 바뀌었죠. 그래서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는 언제 바뀌었다? 3월 15일 날 바뀌었다. 3월 15일 날 병한테. 그러면 토지 양수인의 등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를 임차권 등기로 봐준다. 알겠죠? 622조에 나와 있는 것이. 알겠죠? 대항력 이렇게.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자, 지금 봐봐. 자, 지금부터 보면 대항력이 있다. 을이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 을이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고 해봐. 없죠? 그럼 전입신고가 없죠? 그런데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종전 임대인한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종전 임대인한테만. 막 이 대항력이 있다. 을이요 등기를 했거나 전입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을은 새로운 병이라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한테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때 이 을이요 상당한 기간에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해. 이 일을 제기하면 갑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대항력이 있으면 두 가지야. 원칙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뭐라면 이 일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대항력을 할 때는 주택은 신고, 그 다음에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 등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자, 보증금은요, 우리가 임대차 존속 중이냐 아니냐 따라서 다르죠? 여기요, 을이갑한테 1,000만 원의 월세 100만 원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연체를 했어. 연체. 그럼 차임을 연체했죠?
몇 달 연체했죠? 2달을 연체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존속 중이냐, 기간이 만료됐냐 따라서 달라. 존속 중이냐, 만료됐냐, 이렇게. 만약에 존속 중이죠. 존속 중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존속 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는 아니라고. 그래서요, 만약에요, 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갑의 권리이지 을의 권리는 아니야. 그래서 을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존속 중은 이 말이 중요해.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 만료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에 존속 중이다. 존속 중일 때는 그럼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이다. 이 두 가지를 보증금에서 비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알겠죠? 보증금의 반환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선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을이 여기서 중축을 했어. 중축을 했어. 이 중축한 것이 여기서요,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부합하고 아주 중요하죠. 그럼 독립성이 있다? 그럼 뭐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부속물이다 이렇게. 그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지금부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인데 임차인한테 유리할 경우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뭐다? 차임을 현저하게 저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러면 간판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그것은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수 목적 안 돼. 간판 설치비 부속물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상가 건물 보면 알루미늄 사시공사 있죠. 알루미늄 사시공사죠. 그것은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 부속물 매수는 매수죠. 매수니까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니까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 이 시가를 뭐라죠? 매매대금이죠. 우리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권리금, 두 번째 보증금, 세 번째 매매대금. 그래서 매매대금 뭐가 있어? 공사대금이라 돼.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말고 매매대금, 자재납품대금.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럼 다시 우리가 무조건 보면 안 돼. 이거 전부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그 다음에 자재 납품대금,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매매대금이죠. 유치권이 안 된다고. 권리금, 보증금, 유치권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속물이죠. 부속물은 뭐다? 토지에는 안 된다. 토지 어디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이만 부속물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뭐가 돼야 된다? 종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부속물은 어디다가 해야 된다? 반드시 임대인의 뭐다?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또 어디에 있다? 전세권에 있다. 전세권.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형성권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속물 매수. 그래서 부속물 매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요, 임대인의 동의 매수가 있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이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속물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다 여기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부합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독립성이 없죠? 없어 뭐란다? 이것을 부합이다. 부합을 다른 말로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은 뭐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부합물은 뭐가 있다? 부합물은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정화조 탱크, 건물에 정화조에 있는 정화조 탱크, 이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부합.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비용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비용은요. 이것은 뭐다? 청구권이죠.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용은 뭐가 있다? 비용은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래서 필요비는 언제요? 지출 즉시로 청구할 수 있어. 지출 즉시란 말은 아직 임대차가 뭐한 중에 존속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비는. 그런데 유익비하고, 근데 여기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뭐라고? 종료. 그 다음에 목적물은 뭐라고? 반환.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청구하든지. 그래서 필요비는 둘 중 하나야. 종료하고 반환하고 6개월 있다가 청구하든지, 지출 즉시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판례가 뭐라겠다? 중축했죠? 중축하면서 판례가 뭐라겠다?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중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뭐다? 그것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 임차인이 중축해놓고 그걸 임대인한테 가지라고 했어. 임대인 너 가져. 그 말은 나 뭐한다? 비용을 만다. 받겠다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으니까 비용의 문제인데 임대인한테 너 가져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 이 사람은 비용을 뭐 하겠다? 포기한다. 비용 포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야.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자, 두 번째,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원상복구 했죠.
그러면 원상 복구한다면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비용을 뭐 하겠다? 비용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비용을 포기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비용 부속물 매수청권, 비용상환청권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가 30회 때 부속물 매수청구가 나왔죠? 내년에는요 부속물과 비용을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금 4년째 연속 나오고 있다고. 부속물 매수청구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청구로 봐. 자, 지상물 매수청구로 뭐냐면 이렇게 갑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는데 의리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요. 그 의리 여기다가요. 의리 여기다 이렇게 증축을 했죠. 신축을 했죠. 그래서 기간이요 만료가 됐어. 기간이 만료가 돼. 말이 다르죠? 여기는 만료고 여기는 종료라고 돼 있죠?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현존하죠. 현존하고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 알겠죠? 여기서 채무 불이행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먼저 임차인은 어떻게 돼? 임차인은 먼저 어떻게 돼? 갱신을 청구해.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갱신 청구? 그런데 이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고 이건 뭐다? 형성권이 아니야.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노한단 말은 청구권이니까 노할 수 있어. 형성권은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노하면은 그때 청구해. 야 지상물을 너가 매수해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인 됐나요? 자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를 한다. 우리가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그럼 통고를 하죠. 통고한단 말은 인간 갱신해 준다는 겨 안 해준다는 겨 안 해준다. 그러면 즉시로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는 두 가지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를 하려면 갱신을 청구해야 돼. 갱신을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고. 그런데 이 갱신 청구 있죠? 이 갱신 청구는 전세권에는 없어. 전세권. 왜요? 전세권은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어디 있다? 지상권하고 토지 임대차에만 있어. 그런데 판례는 뭐라 그랬냐? 토지 전세권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 하지만 법상으로 지상권하고 임대차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지상물하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전체를 말한다 강행규정이라고 얘기를 해. 강행규정. 우리는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의리하면은 누가 건물을 짓게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한다? 보통 건물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떻게 한다? 나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내가 지상물을 뭐라 하겠다? 철거하겠다. 지상물을 포기하겠다. 지상물을 양도하겠다. 이런 약정을 한단 말이죠. 약정.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리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을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건물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다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 지상물은 뭐다? 가장 중요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래서 여기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적용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상물 매수. 두 번째는 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무허가 건물도 적용 대상이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경우도 무허가 건물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세 가지.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는 뭐죠? 지상물 매수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지상권에 적용이 된다. 이것도 다 적용이 돼. 지상물도. 두 번째, 우리는요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상물 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를 뭐를 한다? 불문해. 따지지 않아.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임대인의 동의를 따지지 않아.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불문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안 따져. 자, 네 번째.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소용이 있냐 없냐 안 따져.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불문한다고. 따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두 번째. 이 지상물이요 남의 토지, 즉 임대인 갑의 토지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이렇게 항상 이게 시험에 나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만 이것이 구분 소유,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가 되면은 이 부분만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작년 시험은 이게 정답이야. 전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이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하죠? 의사표시하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 자, 지금 이제 이 시가라는 게 뭐냐? 먼저 시가는 우리가요 건축할 때 드는 건축 비용이라든가 신축 비용이라든가 철거할 때 비는 철거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 이런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건 포함하지 않아. 알겠죠? 영업이익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것도 권리금 포함하지 않아. 지금 현재 청구 당시 현재 건물의 순수한 가치만 따지는 거예요. 현재 알겠죠? 현재 순수한 가치. 그 다음에 만약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건물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지금 저 건물 한번 봐봐. 지금 여기 건물이 을이죠. 그러면 밀수인이 누가 되죠? 밀수인이니까 갑이죠. 밀수인이 갑이 되겠죠. 임대인. 파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저당권 뭐하고?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하더라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설정돼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피담보 채권이 있겠죠. 피담보 채권이 있겠죠. 이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할 필요가 없다.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어.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왜요? 이 을이 자기가 돈을 갖고 자기가 저당권 말소해야 된다니까. 내가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이제 전부가 다 됐어. 지상물 매수는.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상물 매수는 누가 행사냐? 누가? 지상물 매수는 기간이 만료할 당시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청구해.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 당시 임차인이 건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만료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간이 끝났는데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변경됐어. 갑에서 병으로. 알겠죠? 그런 경우는 토지 소유가 변경되면 어떻게 한다? 이 임차 병으로 변경되면 을은 대항력이 있을 때 대항력이 뭐냐? 등기가 돼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은요 누구한테? 토지 병에게 매수를 할 수 있어? 청구해. 뭐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만료가 됐는데 이 건물을 타에 처분했어.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
만료가 됐는데 토지 소유가 바뀌어. 그러면 못해. 그런데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상물 매수는 언제까지 청구하는 거? 언제까지? 지상물 매수는 언제까지? 여기요, 이 을이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했어. 철거 소송을 해서 갑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야. 철거 전.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해? 승소를 했는데 철거 전이에요. 그러면 먼저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이 갑이 을한테요, 건물 철거하게 해가지고 갑이 승소를 했어. 아직 철거는 안 됐어.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는 언제까지? 건물이 뭐 되기 전까지? 철거되기 전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속물하고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무조건 나오겠죠. 도용이 있는 전대차, 도용이 없는 전대차가 시험에 나와.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오다가 작년만 시험에 안 났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잠깐 두 개를 봐. 여기서 이제 보면 도용이 있는 것과 도용이 없는 것을 보면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갑을요 임대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임대차라고 하죠. 임대차 이렇게. 그런데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한다? 전차인이다. 이 사람 뭐라 한다? 전대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인, 병하고 관계에서는 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하죠. 우리가 전대차 계약은요, 갑하고 을하고가 임대차고 을하고 병하고가 전대차죠. 그러니까 갑의 동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가 돼. 무조건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이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전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동의라면은 이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갑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전차인은 갑과의 관계에서 무슨 점유가 된다? 적법 점유가 돼. 적법 점유. 그러면요, 이 적법 점유는 이 병을 뭐라 한다? 을과 관계에서는 이행 대행자가 돼. 이행 대행자. 이렇게. 그런데요, 이걸 동의 있는 전대차잖아요. 이렇게 동의가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임대인하고 누구하고? 전차인하고가 중요해. 임대인과 전차인이 중요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요, 동의가 있을 때는 동의했다고 해서 병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두 번째는요, 이 병은 갑에게요. 병은 갑에게요. 첫 번째, 권리는 없어. 권리는 없어. 그래서 수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집이 세, 그럼 병이 갑한테 수리해달라고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권리는 없어. 누구한테 해야 돼? 을에게. 그 을이 다시 누구한테? 갑에게.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뭐는 있다? 의무가 있어. 의무는 뭐다?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 의무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월세를 7일자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월세가 9일자야. 9일자? 그럼 어떻게 한다? 7일자에 월세를 줘야 되죠? 그런데 을이 월세를 안 주죠? 그럼 갑이 병한테 9일자의 월세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병은 갑한테 월세를 지급해야 돼. 그걸 차임 지급 의무라고 그래. 그런데요, 내가 9일자의 차임을 지급했는데 갑이요, 자기 을한테 못 받았다고 11일날 뭐라 하냐? 차임 그거 나한테 줘. 그래. 난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우리가요, 지금 동의가 있죠. 동의가 있죠. 동의 있는 것은 뭐다? 적법한 전대차로. 적법한 전대차. 이 동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병은 갑에게 뭐라 했어? 세 번째, 뭐라냐? 나한테 다시 임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나 기간 끝났는데 임대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자, 네 번째는요,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우리 배웠죠, 방금?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해. 동의가 있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를 청구를 못해.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은 적법한 점이죠. 이 사람은 갑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병의 잘못으로 병이 건물을 화재했어. 화재가 일어나서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당연히요, 병은 뭘 한다? 책임을 지죠. 누구한테?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병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문제는 을이죠. 을은 책임진다 안 진다? 을은요, 감독의 과실 책임.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져. 좀 이따 중요해. 동의 없는 거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돼 있어. 두 가지가. 첫 번째, 갑하고 을하고 봐봐. 병하고 을하고가 끝나고요. 을하고 갑하고 끝났어. 갑하고 다 끝났어. 다 종료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 건물을 누구한테 줘야 돼? 을에게.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이렇게 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뭐 있어? 병이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인도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주면 돼? 갑에게 주면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가요, 임대차고 이걸 전대차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차고 전대차니까 전대차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대차도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갑이 지금 을이 병한테 주라고 전대차를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동의한 상태에서 여기 동의를 했죠? 누가 동의했어? 갑이 동의했죠? 갑이 동의한 상태에서 첫 번째,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해지를 해. 임대차를 해지. 합의로 해지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합의로 해지하면.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을의 채무로 해지되죠? 그럼 병도 뭐 간다? 소멸해. 왜? 돈 안 줘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럼 병 것도 없어져.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해지하죠. 합의로 해지했단 말은 을이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병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게 중요해. 이거 중요하고. 알겠죠? 이것을 동의 있는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책이나 요약집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는 글로 읽어서는 안 돼. 왜 그러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림을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뭘 한다? 그래서 실무에 가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 알겠죠? 이거 모르니까 가서 막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임대차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고, 그 다음에 동의 있는 것은 병이 갑에게 부속 매수, 지상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대차는 무조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탔다? 그럼 병은 당연히 책임지는데 을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임대차, 전대차가 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인데 병이 직접 갑에게 반환해도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동의를 하고 나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를 시켜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동의 있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 없는 건. 동의 없는 전대차를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동의 없는 건.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의 없는 전대차를 봐. 동의 없다. 자, 동의 없는 것, 여기. 동의 없는 것, 이렇게. 자, 그러면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임대차라고 그래. 임대차. 자, 을이 걸 병한테죠? 병한테 이걸 전대차라고 그래. 이 전대차는 동의가 없어도 일단 무조건 유효. 이게 중요해. 이게 첫 번째, 이게 중요해. 왜냐? 갑하고 을하고 채권이고 을하고 병하고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가 돼. 알겠죠? 이게 중요해. 첫 번째. 그 다음에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동의를 안 했어. 동의를 안 하면 병은 갑에게 뭐 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해.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갑의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전차인은 무슨 점유다? 무슨 점유? 불법 점유다. 아니면 불법 점유. 불법 점유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불법 점유로 있다가 만약에 병이 있다가 화재로 불타버렸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병이 책임져야죠. 근데 을은 어떤 책임져? 을은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 왜? 자기가 갑의 동의도 안 받고 줬으니까. 이익 비율은 무과실, 잘못이 없어 책임을 져. 동의가 있을 때는 무슨 책임을 져? 과실 책임을 져.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지금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을 때는 누구하고 누가 제일 중요하다? 동의가 없을 때는 갑하고 을하고가 중요해. 갑하고 을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왜요? 우리가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동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병은 갑에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것은 동의 있는 경우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뭐라 나왔어? 부속물 매수에서 뭐라 나왔어? 적법한 임차인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동의 있는 전차인은, 적법한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있는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요, 이게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 하잖아요.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가. 대항할 수 있어. 언제? 을과 병이 뭐로서? 부부로서 공동으로 뭐죠? 가구점을 경영해. 가구점을 경영을 해. 그러니까요, 이 을이 남편이고 병이 와이프예요. 근데 을이요, 다른 데 가서 가구점을 하나 더 오픈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주인한테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을하고 병은 처음부터 이 집에서 가구점을 같이 경영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집주인이 두 사람이 부부란 것을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이죠. 아니까요, 전대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가 을한테 있으면 어떻고 병한테 있으면 어때? 둘 다 부부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이 말은 뭐라 한다? 이 임대인에 대해서는 배신적이다 아니다? 아니죠. 배신적은 뭐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배신적이죠. 그래서 배신적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 한다? 동의가 없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대차죠. 임대차는 갑하고 을하고가 동의 없을 때는 갑하고 을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요, 갑이 을에게요, 뭐랬다? 해지를 한 경우가 있고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해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뭐다? 임대차가 뭐다? 전속 중이다 이 말이죠. 전속 중. 아직 해지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빨리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죠. 빨리 갑의 동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을이. 알겠죠? 빨리 얻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1번이요. 자, 두 번째는요, 전속 중이죠. 전속 중은 여전히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차임을 청구해.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해. 그럼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여기서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월세 받으니까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어.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알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이게 아주 중요해. 전속 중에는. 알겠죠? 해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지를 했어. 해지하면 어떻게 돼? 해지하면 갑은 병에게 직접 물건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죠. 소유권에게서 직접 반환 청구를 하죠. 그럼 병은 갑한테 집 돌려줘야 되겠죠.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럼 병은 누굴 쫓아가? 병은 을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이렇게 추궁한다. 이걸 동의 없는 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딱 보면은 동의 있는 것이 논점이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동의 없는 것이 시험에 더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왜? 우리가 원칙이 많이 나와요? 예외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원래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없이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동의 없는 것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번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3번은 동의 없는 것, 1번이나 2번만 동의 있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직접 반환을 청구하고 담보 책임을 만다 추궁한다.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2번만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는 이것만 나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사법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가 실책임이다. 동의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전대차가 유효다. 이게 중요해요. 전대차가 유효다. 전대차가 유효. 동의가 없어도. 알겠죠? 없어도. 그 다음에 여기요 부부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동의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돼.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러분요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이고요. 특히 여러분요 임대차에서 맨 끝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것이 나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일시 사용이란 말이 뭐예요? 일시 사용. 모텔에 가서 며칠 잠자는 거잖아요. 그럼 일시 사용을 하는데 부속물 매수란 말이 나와요? 부속물? 나와 안 나와? 이 부속물 매수 청구 이거 안 나와. 이게 정답으로 1순위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인정되지 않죠? 차임과 월차임. 차임하고 관계된 건 다 안 돼. 차임, 월세. 며칠 잠자는 것하고 월세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뭐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이익을 연체하면 해지한다. 이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일시니까. 그런데 일시에 적용되는 거 하나가 있어. 정확하게. 뭐? 일시 사용에 적용되는 거 있어. 뭐? 그것은 비용상환청구.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이 돼. 알죠? 그래서 일시 사용에 해당하는 것 비용상환청구권. 일시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강행규정 안 돼.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일시 사용에 적용되지 않아. 특히 부속을 매수한대.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임대차에 보면 뭐가 있냐면 법정 질권이 있어. 임대차에서 물권법이 없어. 그럼 법정 저당권이 있어.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렇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에. 이건 뭐냐면 차임은 안 주죠. 차임은 안 주면 임차인 소유 동산과 또는 과실을 압류를 해. 동산을 압류하죠? 압류를 해. 동산과 과실을 압류를 해. 그럼 이것은 질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 여기는요 2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죠? 그럼 뭐다?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뭐 동산 부동산. 건물은 동산 부동산. 그러니까 저당권이라 보는 것이고 여기는 동산이니까 질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를 해. 연체를 하는데 임차인이요. 그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해. 동산 과실을 압류해. 그러면 질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 법정 질권.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곳으로 봐. 법정 저당권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권하고 저당권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서 숙박시설하고 민법의 임대차하고 약간 달라. 여러분 숙박시설은 어떻게 하죠? 숙박시설은 투숙객의 안전과 투숙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걸 누가 해야 돼? 숙박업주가 해야 돼.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민법상 임대차 도난 방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임대인이 없어. 그건 누가 해야 돼? 임차인이 해야 돼. 알겠죠? 도난 방지 등의 조치는 누가 한다? 민법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하고 투숙객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는 누가 한다? 숙박업주가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이것을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전부 다 얘기를 했어. 알죠? 임대차에 나온 모든 것. 그래서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은 어디다?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을 때 동산을 압류냐 건물을 압류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일시사용, 일시사용 제발 부탁인데 일시사용 비용은 인정한다. 일시사용 봐봐요. 내가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셔츠를 그 케이스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곰팡이가 쓰러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세탁기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비용은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시 사용을 하면서
뭐 일시사용할 때 부속물 매수를 하려면 부속물은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부터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숙박업소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면서 일시사용. 근데 그 집에 에어컨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두 번 나왔다. 일시사용은 부속물 매수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는 된다? 비용은 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를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채권법하고요 가등기 담보까지를 일단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요 야간반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